이 독서 마인드맵이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만들기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범주화를 너무 잘하려고 한다든지 책 내용을 완벽하게 공유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욕심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만들다 보면 점점 쉽게 잘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독서 마인드맵을 만드는 법은 이번 기회에 꼭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새로운 독서의 장이 열립니다. 이 독서 녹서는 우리가 학교 수업 시간에 했던 노트필기 비슷하고 익숙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녹서 쓰기를 권하면 나도 독서 노트 한번 써볼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인드맵은 처음 들어본 분이 많고 노트필기처럼 수직 방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낯선 형태이다 보니까 만들어볼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독서 마인드맵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독을 익혀야 하는 진입장벽이 있지만 그 벽을 넘어서면 새로운 독서의 장이 열립니다. 독서 마인드맵 만들기는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이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마인드맵을 책으로 정리하면 작정한 차용진에게 먼저 무시하는 행진해 보이는데 또 각각의 장이 어떤 형태가 가지고 연결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 속도도 커이고 어떻게 구성되는지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 구성의 복잡한 책을 읽을 때 마인드맵을 담는 장애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을 책을 정리하면 내용이 한비되고 순서도 바로했기 때문에 정리해서 권을 쌓아내면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더 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장면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속도맵에 불러오는 범주화가 필요합니다. 마인드맵으로 책을 정리할 때 내용을 범주화하게 되므로 책 내용을 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 책 내용을 먹는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왜는 이미지를 자세히 기억하기 때문에 책 내용을 요약할 때 책 내용을 통해서 정한 것만 소멸하기 때문에 기억해야 할 정보량 자체를 줄여두면 속했습니다. 기억해야 할 일을 줄여두면 더 쉽게 요약 수장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한 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으로 책 내용을 정리하면 마인드맵 한 장에 대한 핵심 내용을 모두 담을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 하나만 있으면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책 내용이 나지 않을 때 이제 만들어서 마인드맵을 다 풀어놓으면 하면 됩니다. 마인드맵 하나로 책 내용에 대한 기억을 그만 보고시킬 수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읽은 책에서 푸는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번 머리가 아픕니다. 어디에 그 내용인지 이게 쏙 보면 좀 지적거려야 하죠. 그래서 내가 찾으면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책을 읽고 마인드맵으로 정리해두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책을 풀기가 없어지죠. 책 요약전지 마인드맵으로 필요한 내용은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요. 이 글쓰기와 강의를 발제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인드맵으로 책을 정리해주면 콘텐츠를 만들 때 훌륭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책 내용을 인용해서 글을 쓰거나 그 현장을 만들 때 참 도움이 되죠. 독서 모임을 발전 준비할 때도 마인드맵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마인드맵으로 2차 요약하고 그 내용을 다루면서 발제 자료를 만들면 됩니다. 독서는 제한 없는 독서 마인드맵의 장점입니다. 잘 될까요? 독서 노트와 독서 마인드맵이 어떻게 다를까요?
독서 노트와 별도로 독서 마인드맵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봅시다. 이 독서 노트는 독서남을 간단하게 기록하는 시스템입니다. 독서 노트에는 속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죠. 책에서 한번 문장을 하는 차에서 꼼꼼한 독서 노트 펼칩니다. 그리고 독서 노트도 문장을 읽고 해서 하나는 어떻게 알고 사서 어떤 생각이 찾아오는 법이 필요한 여백의 매름을 합니다. 이 독서 노트 쓰기는 풋풋간이 받으며 나만에도 바닷가가 바라본 것과 같습니다. 줄기, 잎, 열매, 흙간수하고 보이지 않는 땅 속의 물을 생각하는 것이죠. 독서 노트는 남 한글은 괜찮은 학입니다. 독서 마인드맵은 수전자 간단맵 그거는 지휘적 독서 마인드맵은 책을 구성하는 각 장의 핵심 내용이 적혀 있어 그 내용들이 가지로 서로 연결되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있죠. 각 장의 상징이 어떻게 생각해서 정원도 각 책이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책이라는 숲이 어떤 나무로도 구성되어 있는지 그 나무도 그 나무에 어떻게 나 있는지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독서 마인드맵 숲 전체 바라보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서 노트와 독서 마인드맵이 배타적인 관계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독서 노트로 책이라는 숲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 안 되거나 독서 마인드맵으로 문장을 의미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독서 노트에 책 전체를 요약을 적거나 독서 마인드맵에 문장은 그대로 옮겨 적을 수도 있으니까 책의 일부만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일반적으로 독서 노트는 책 속 일부 문장 하나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의미하는 데 적합하고 독서 마인드맵은 책 전체 구성과 각 내용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는 의미입니다. 독서 노트와 독서 마인드맵 두 가지를 다 해야 할까요? 보통은 독서 노트는 충분하고 그런 특정 내용에 관심이 있든지 공부는 열심히 해서 책 전체가 수반없고 입선 숫자가 있잖아요. 책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싶을 때 책에 장된 정보를 나중에 활용하기 위해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독서 마인드맵을 만들면 좋습니다. 그리고 독서 마인드맵을 만들 때 항상 책 전체를 모두 요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책의 일부분이나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목록화하여 정리해주고 싶을 때 독서 마인드맵을 만들어 보세요. 독서 마인드맵을 몇 번이 만들어보고 서른도 하고 다닐 것 같아 독서 노트를 써야 할지 독서 마인드맵으로 정리해야 할지 감이 올 것입니다. 정말 좋은 책이나 둘 다 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이 독서 마인드맵은 만들기입니다. 이 지금까지 읽은 책을 마인드맵으로 요약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마인드맵을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SIND, RMind, THINKWISE, SIMPLE, MIND, ITHOUGHTS 등 다양한 마인드맵 프로그램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설치합니다. 무료 버전을 깔아서 써보다가 마음에 들면 유료 버전을 구입해 사용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며칠 치면 이 책도 적으니까 내용 보고 마인드맵 책은 요약합니다. 세 번째는 나의 생각 할 일을 추가하여 독서 마인드맵을 완성합니다. 이 메모 독서의 완성은 이 글쓰기입니다. 쓰기의 의식을 높인다.
충분히 살고 이해하려면 가까이 하는 것뿐 아니라 떨어진 거리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글쓰기가 다른 어떠한 것 이상으로 인식에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 제 윌터 제이의 웅의 구술문화 문자문화의 이부의 구절입니다. 굳이 글을 써야 할 이유가 뭘까요? 글을 꼭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가나 기자 등 글로 먹고 사는 직업이 아니라 일을 하면 글을 써야 하는 상황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글을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글을 쓰지 않아도 사는 데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글을 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텔레비전이나 잡지, 인터넷 매체 등에서 전문가라고 소개하는 사람들과 공통점을 찾아보거나 글을 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글을 쓰는 자신을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해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좋은 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는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전문가를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전문가를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글을 써야 합니다. 워드프레스로 큰 성공을 거둔 오토매틱 CEO 매트 물레네거는 타이난 도구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발전하면 할수록 글을 쓰는 사람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오늘날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가 글쓰기에 탁월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하죠.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미래를 얻게 될 것이다. 둘째로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 몽테뉴는 수상록의 서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무시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몽테뉴는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글을 썼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연대에 위해서에게 그 결과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됩니다. 뼛속까지 내려가서의 저자의 나탈리 골드버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쓰기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버텨내는 힘이 있고 그 경험한 것에 대해 다시 키우는 제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을 키운다. 쓰는 사람은 자기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 실제로 책을 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책에서 얻은 생각을 내 삶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글 써야 합니다. 독서는 펼치면 책을 읽어 또 생각들이 차곡차곡 모입니다. 생각의 조각들이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상태로는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생각의 조각을 서로 자르고 빠진 부분을 메고 완전성 형장 결론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에 내 삶에도 통합시킬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구체화하고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글쓰기입니다. 책 읽기, 독서, 노트 쓰기, 글쓰기의 시험 단계로를 통해 한 해의 주제가 내 안에 완전히 자리 잡게 됩니다. 따라서 글쓰기는 메모 독서의 완성입니다. 넷째로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장기 작가인 스파이크는 자신의 삶을 서술하는 것이 모든 이들 위해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글을 쓰면 누군가는 그걸 읽고 도움을 받게 됩니다. 설령 자기 자신을 위해 글을 썼다 하더라도 글을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돕게 됩니다. 첫 번째 책인 메모 습관의 힘을 출간한 이후 인터넷에 책 앱을 검색해보니 3,000개 이상의 리뷰가 올라와 있었습니다.